유선생 역학 따라잡기 응용 역학편. 자, 다음은 응용역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문제 풀 때 루트에 대한 계산하고 그리고 비례식에 대한 계산에서 몇 가지 암기해야 한다고 해서 배웠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도형인 경우에 즉 30도짜리 직각삼각형하고 그리고 30도가 여기가 60도죠. 60도짜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60도짜리 직각삼각형하고 그리고 45도짜리. 그러죠. 45도인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5도죠. 45도인 경우하고 그리고 길이의 비율이 3대4의 길이의 비율인 경우. 이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길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쉽게 대입해서 비례 관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30도인 경우에는 길이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60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요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다음에 45도인 경우는 1대 1대 루트 2.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길이 비율이 요거가 좀 특이한 경우로서 3대 4의 비율인 경우에 빗변의 길이는 5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증명을 해보면 3의 제곱 9 플러스 4의 제곱 16은 더해주면 25죠. 25는 5의 제곱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대 4대 5의 길이 비율.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이 네 가지 조건은 그대로 암기하고 있다가 동일한 조건으로 문제가 주어지면은 각도 계산하지 말고 이 길이 비율로 대입해가지고 쉽게 간단하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힘의 합성에서 두 번째로 한 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이다. 한 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 앞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두 힘의 합성이죠. 이번엔 두 개가 넘는 3개 이상인 경우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나 여러분들이 그 사편의 정리 한 번만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와 같다. 작용점이 여기고 여기 5점이고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1이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2가 작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3가 그리고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4가 작용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겠죠. 이때 이 4개의 힘이 한 점에 작용하는 경우에 5점에 작용하는 작용점은 동일점인 경우에 이 동일점에 작용하는 이 4개의 힘의 합력의 크기를 구하고 그리고 방향, 기울기를 구해라. 작용점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 점에 작용되는 동일점이라고 했죠. 이 점. 그렇죠? 작용하는 점은 이 점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고 합력의 크기와 방향만 계산하면 된다. 알았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은 도해법과 해석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해법이다. 도해법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도해법이랍니다. 그리고 해석법은 뭐냐? 해석법은 그림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력으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력으로서 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법이라고 하고 도해법은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것이 도해법이다. 알았죠? 도해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선 이와 같은 이 힘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이거를 위치도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거를 위치도라고 한다. 위치도. 이 위치도를 통해서 우선 합력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P1, P2, P3, P4를 더한 것은 차례차례로 두 개씩 더해줘도 됩니다. 알았죠? 우선 이 P1과 P2의 합력은 어떻게 갑니까? 두 개의 합력은 P1하고 평행한 선분을 긋고 P2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그렇죠? 여기 꼭지점을 이어주면 이게 바로 P1 플러스 P2죠. 이게 바로 P1 플러스 P2가 됩니다. 그렇죠? P1 플러스 P2. 두 개의 합력이 된다. 맞죠? 다음에 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이 P1 플러스 P2에다가 P3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거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마찬가지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긋고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어주면 여기가 되겠죠. 꼭지점이. 여기를 맨 시작점에서 맨 끝점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를 이어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요것이 이 길이가 바로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가 됩니다. 세 개를 더한 거다. 맞죠? 그렇죠. 다음에 요놈에다가 이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고 여기다가 이 P4를 더해주면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P4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어주고 마찬가지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꼭지점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를 이어준 선분이 이게 바로 이게 구하고자 하는 P1 플러스 P2에다가 P3를 더한 거에다가 마지막에 P4까지 더한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4가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합력 R이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도해법이다. 알았죠? 그러므로 이 도해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도해법은 이거는 어떤 그림과 같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파란색 선분으로 나타내보면 P1 플러스 P2, P2가 바로 이게 평행 사다리꼴이었으니까 그러죠?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곧 P2의 길이하고 같죠. P2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P1 플러스 P2였다. 맞죠? 맨 처음에서 맨 끝점은 있는 선분입니다. 맞죠? 다음에 요거 플러스 요거는 P3는 그러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었고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이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이다. 이 길이가 곧 무슨 뭐냐? 이게 P3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하니까 길이가 같다.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인 경우 이게 P3가 되고 그때의 맨 처음 시작점에서 맨 나중 끝점을 이은 선분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였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하고 P4하고의 합력은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평행하다고 하면은 평행사변이라면 요것이 평행하고 요것이 평행하다 하면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는 같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의 길이가 이 변의 길이가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P4하고 같습니다. 이게 바로 P4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 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플러스 P4는 얼마냐? 맨 처음 시작점에서 맨 끝점을 이은 선분 이거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합력 R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도해법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 힘의 크기를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이 그림은 방금 그린 이 그림 P1 이게 이 길이가 P1이죠. 맞죠? P1, P2, P3, P4 그러죠? P1, P2, P3, P4 이걸 그림을 그대로 옮겨오면 이쪽으로 옮겨오면 됩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면 이 P1 이게 P1 약간 기울기가 더 완만했나요?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그리면 이게 P1 이게 5점, 처음 시작점, 기준점, 작용점 그리고 P2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대로 그리면 이게 P2 다음 P3 그대로 요놈하고 크기와 방향이 같게 그대로 그리면 이게 P3가 되겠죠. 이게 P3 그리고 P4가 이거죠. 요놈하고 크기와 방향이 같게 그대로 그리면 이게 P4 바로 이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그대로 옮겨놓은 그림이다. 크기가 그리다 보니까 약간 더 작아져 버렸는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때 맨 처음 시작점에서 맨 끝점을 이은 선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합력 R이 된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림이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평행하게 그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4가 조금 더 완만하게 R이 조금 더 완만하게 여기가 기준점이어가지고 요렇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구한 거다.
요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죠.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알았죠? 이와 같이 힘의 처음 시작에서 끝을, 시작에서 끝을, 시작에서 끝을, 시작에서 끝을 꼬리에 꼬리를 돌려놓은, 모아놓은 이 원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시력도라고 합니다. 시력도. 알았죠? 즉 힘의 그림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나열해 놓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돌려놓은 그림을 이거를 뭐라 하냐, 시력도라고 한다. 시력도. 한 점에 작용되는 여러 힘의 합력인 경우에는 이 시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크기를 구하고, 이게 왜 합력의 크기 R이었는지는 여기서 증명을 했죠. 이렇게 증명을 했고, 이렇게 합력의 크기 R을 구하고, 그리고 시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방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력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서의 기울기, 이게 세타각이라면 이 세타각, 이게 바로 합력의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는 그대로 눈금 있는 자로 재버리면, 측정해버리면 이게 바로 합력 R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각도는 마찬가지 각도기로 재버리면 합력 R의 방향,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것을 도해법이라고 한다. 도해법. 이해하셨죠? 이 도해법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도해법은 방금 해본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그렇죠? 매우 간단하게 선만 조금 몇 번 옮기다 보니까 바로 크기와 방향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눈금 있는 자와 각도기를 통해서 길이만 재버리면, 길이와 각도만 재버리면 간단하게 합력 R의 크기와 합력 R의 방향을 계산할 수 있었다. 즉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단점은 이거는 선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길이를 평행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각도가 약간 틀리게 옮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가 약간 틀리게 옮겨가지고 실제보다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와 정확하게 그렸을지라도 나중에 이 길이를 잴 때 재는 사람이 자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재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또 측정하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처럼 이 도해법은 뒤에 배우 나오게 되는 해석법에 비해서 그리기는 쉬운 대신에 빨리 그릴 수 있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대신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정확한 값은 구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 도해법이다. 다음에 한 점에 작용되는 여러 힘의 합성에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로서 해석법이 있습니다. 해석법이 있다. 이쪽으로 와서 해석법은 뭐냐? 해석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합력을 수평분력, 영어로 뭐라 하냐? 수평력일 호리젠털이라고 합니다. 호리젠털 포스. 그래서 수평분력을 시그마 H, 호리젠털의 수평의 H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 수평분력, 호리젠털 포스와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합력의 수직분력은 여러분들이 수직한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직의 영어로 버티컬입니다. 버티컬. 그렇죠? 버티컬 포스 해가지고 마찬가지 시그마 버티컬의 V자를 하참자로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V, 수평분력 시그마 H와 수직분력 시그마 V로,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나눠서 분해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이것을 해석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어떻게 분해해서 해석하느냐?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서 분해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 평면 해석을 하는 것이죠. X좌표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이고, Y좌표는 위에가 플러스이고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기준점 5점이고 힘이 이 5점에 작용되는 것으로 이 5점을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자. 가져와가지고 힘을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힘은 P1, 똑같은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이 P1이다. 이게 P1이고, P2도 똑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이게 P2였죠? 그대로 가져와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P2다. 작용점은 똑같고, 다음 P3도 똑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P3다. P4도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P4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좌표평면에다 그린다.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각 P1, P2의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으로 P1, P2, P3, P4를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이 흰 P1의 사이각을 경사각을 세타 1, P2의 경사각을 세타 2, P3의 경사각을 세타 3, P4의 경사각을 이걸 세타 4라고 하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P1의 수평 분력은 이 길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직 분력은 이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수직과 수평은 당연히 직각입니다. P1의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으로 분해해서 해석한다. 이때 P1의 수평 분력을 H1이라고 하고 수직 분력을 V1이라고 하자. V1. 이해하셨죠? 다음에 마찬가지 P2의 수평 분력은 이것이 될 것이고 P2도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P2의 수평 분력을 H2, 수직 분력을 V2라고 하자. 이해하셨죠? 다음 P3도 P3의 수평 분력과 P3의 수직 분력으로 분해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 P3의 수평 분력을 H3, 수직 분력을 V3라고 하자. V3. 이해하셨죠? 다음 P4도 수평 분력과 이것이 수평 분력이 되겠죠. 수직 분력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할 수 있다. P4의 수평 분력을 H4, P4의 수직 분력을 V4라고 해보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힘을 분해해서 해석한다. 분해한 다음에 그러므로 합력의 수평 분력은 뭐가 됩니까? 합력의 수평 분력은 이 P1, P2, P3, P4의 수평 분력들 H1, H2, H3, H4를 모두 더한 것이 바로 합력의 수평 분력이 된다. 맞죠? 그러므로 시그마 H는 합력의 수평 분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코를 요놈 P1의 수평 분력 H1 플러스 P2의 수평 분력 H2 플러스 P3의 수평 분력 H3 플러스 P4의 수평 분력 H4를 모두 더한 것이 합력의 수평 분력이 된다. 이해하셨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수평 분력은 오른쪽 방향이면 플러스이고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H1과 H4는 플러스 얼마로 주어질 것이고 구해질 것이고 H2와 H3는 마이너스 얼마로 계산돼야 됩니다. 알았죠? 이것들은 플러스 이것들은 마이너스로 이 부호규약을 그대로 따라줘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한다. 이때 이거는 또 뭐가 같냐?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들어오면 이 시그마 H는 이퀄 얼마야? 합력의 수평 분력으로서 다시 말해서 합력을 시그마 P 또는 R이라 한다 했죠? 시그마 P라고 나타내면 시그마 P 곱하기 수평 분력은 얼마가 됩니까? 요놈의 이 합력의 수평 분력이 이것이 되고 수직 분력이 이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합력의 수평 분력 시그마 H는 이퀄 얼마냐? 요놈 합력 곱하기 합력이 바로 P1, P2, P3, P4를 더한 시그마 P라고 그랬죠. P의 대수합. 그러죠? 이 시그마 P, 즉 R 곱하기 얼마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바로 시그마 H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P 곱하기 시그마 P 곱하기 즉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각은 합력의 기울기 세타각입니다. 알았죠? 합력의 기울기 세타각은 이코르 뭐가 같냐? 이코르 H1. H1은 뭡니까? 그래서 H1은 P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죠. H1은 P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다. P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H2는 얼마입니까? H2는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다. 맞죠?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H3는 요것으로서 이것은 P3 곱하기 코사인 세타 3 H4는 P4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다. 맞죠? 그러므로 플러스 P3 곱하기 코사인 세타 3 플러스 H4는 P4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다. 이것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P1, P2, P3, P4 얼마나 주어지겠죠. 그리고 사이각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기울기 이 1, 2, 3, 4의 이 기울기 값도 다 주어질 겁니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알았죠? 이것이 바로 얼마냐? 합력의 수평 분력 시그마 H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합력의 수직 분력은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합력의 수직 분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합력의 수직 분력은 이 고로 마찬가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V4를 모두 더하는 값이다.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V4를 모두 더한 값으로서 이때 이 수직 분력도 마찬가지. 수직 분력은 Y방향 힘으로써 Y방향 힘은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 5를 주고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5를 준다. 즉 V1과 V2는 플러스 5를 가질 것이고 V3와 V4는 마이너스 5를 갖겠죠. 그래서 더한 값이 바로 합력의 수직 분력이 된다. 이해하셨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요것이 바로 시그마 P 합력 곱하기 요것이 시그마 P, 요거 시그마 V는 이코르 합력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맞죠?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이코르 얼마냐? V1이 P1의 수직 분력, P1의 수직 분력은 P1 곱하기 사인 세타 1. 그렇죠? P1 곱하기 사인 세타 1 플러스 V2는 P2의 수직 분력으로서 P2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플러스 V3는 P3의 수직 분력으로서 P3 곱하기 사인 세타 3가 되겠죠. 다음에 플러스 V4는 P4의 수직 분력으로서 P4 곱하기 사인 세타 4가 된다.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이 바로 얼마가 되냐? 수직 분력이 된다. 합력의 수직 분력이 된다. 그럼 합력의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을 몇 톤 또는 몇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해서 합력의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을 계산한다. 그럼 합력의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 계산한다면 이걸 통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다 적어보면 그러므로 첫 번째로 이쪽으로 연장된 겁니다. 합력의 크기 R은 이코르 얼마냐? 합력의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을 할 때 R은 이코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의 제곱은 시그마 H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V의 제곱 같으니까 양비의 루트를 씌우면 R은 이코르 루트 수평 분력 시그마 H의 제곱 플러스 수직 분력 시그마 V의 제곱과 같다. 요거 톤이다. 요거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시그마 H는 여기서 계산한 값 그대로 대입하고 시그마 V도 여기 계산한 값 그대로 대입하겠죠. 이렇게 해서 합력의 크기를 구한다. 수치로 정확히 얼마, 소수점 이하까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합력의 방향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이코르 뭐냐?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이게 탄젠트 세타 값으로서 밑변분의 높이다. 즉 시그마 H분의 시그마 V죠. 수평 분력분의 수직 분력. 그렇죠? 수평 분력분의 수직 분력. 이것이 바로 합력의 기울기, 방향입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몇 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탄젠트 세타를 안 구하고 몇 도냐라고 세타 각을 물어보면 세타 각은 이거 얼마입니까? 아크 탄젠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거는 아크 탄젠트 이거다. 시그마 H분의 시그마 V다. 수평 분력분의 수직 분력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세타 각 자체를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아크 탄젠트 씌워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한 점에 작용되는 여러 힘의 합성인 경우에 해석법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각이 임의의 세타각으로 주어집니다. 즉, 10점 몇 도가 될 수도 있고 39.8도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기를 사용해야만이 여기서 각각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즉 여러분들 공무원 문제에서는 자주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즉 계산으로 풀어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인지 구해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렇죠? 안 나오고 대신에 이것이 계산 문제만 얼마인지 구해라고 하는 계산 문제만 안 나올 뿐이지 이 원리와 정의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알았죠? 어떤 걸 시력도라고 하고 그 시력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그리고 해석법은 어떻게 구하고 다음 중 한 점에 작용되는 여러 힘의 합성 계산하는 내용 중에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이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는 문제로는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이처럼 대입해가지고 정확히 몇 킬로그램이냐 또는 각도가 몇 도냐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계산기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여기에서 이 공식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가나다라에서 이 공식을 골라라. 이 공식을 골라라. 결과 공식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와 같은 한 점에 작용되는 여러 힘의 합성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점에 작용되는 힘의 역계를 이것을 뭐라고 하냐? 동점역계라고 합니다. 동점역계. 동일한 점의 힘들의 성분표다.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동점역계라고 하고, 이와 동점역계의 경우에는 이거는 합력의 작용점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 동일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동일점이기 때문에 합력의 작용점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합력의 크기와 방향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것은 힘의 평형조건에 적용을 시키면은 참고로 평형조건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형조건에서 수직한 방향의 힘에 대해서 하면 이꼴 제로, 그리고 수평한 방향의 힘에 대해서 하면 이꼴 제로 두 가지만 고려해주면 힘의 평형에 적합한다. 힘의 평형조건에 성립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동점역계의 경우에는. 그렇죠?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고, 이때 수평한 힘의 합은 이꼴 0이고, 그리고 수평한 힘의 합은 이꼴 0이고, 수직한 힘의 합은 이꼴 0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 이거는 곧 합력 R의 대수합은 이꼴 0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합력 R이, 여기서 보듯이, 합력 R이 수평 분력의 제곱 플러스 수직 분력의 제곱이니까, 수평 분력의 대수합도 시그마 H도 0이고 시그마 V도 0이라면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은 0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즉 발력의 합이, 즉 외력 성분의 합이 이코로 0이라는 말과 같다. 알았죠? 그럼 외력 성분의 합이 0이라면 시력도가 어떻게 그렸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 시력도에서 이 R의 길이가 안 나오겠죠. 0이 나오겠죠. 그렇죠? R의 길이가 안 나온다. 시력도가 안 그려진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것과 이 P4의 끝점이 5점에, P1의 시작점에 닿아버리겠죠. 붙어버리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이 시력도가 폐합이 됐다라고 한다. 알았죠? 이렇게 열려 있어야 그 떨어진 거리가 합력 R이 되는데, 이 시력도가 열려 있어야, 이 시력도가 닫혀버리면, 이쪽으로 붙어버리면 닫혀버리겠죠? 닫혀버리면 합력 R의 크기가 나오지 않는다. 알았죠? 즉 힘이 평형 조건에 있다는 말은 합력 R이 0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로서,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시력도가 폐합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 합력 R이 0이다, 합력 R이 0이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과 같냐? 시력도 폐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인 이와 같은 동점역계인 경우에는 동일점의 힘들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평형조건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평형조건에 적용을 시키면, 즉 합력 R이 0이라고 하면 이 말은 곧 시력도가 폐합이라는 말이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암기하십시오. 알았죠? 그러므로 이처럼 합력 R이 이퀄 0이라는 말은 곧 시력도가 폐합이란 말이고, 시력도가 폐합이란 말은 곧 합력 R이 0이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요걸 여러분들이 같이 엮어가지고 암기를 하십시오. 다음 이번에는 힘의 합성에서 세 번째로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여러 힘의 합성이다. 이번에는 동일점에 힘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힘들의 작용점이 각기 다른 경우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여러 힘의 합성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이번에는 않는 힘의 합성, 여러 힘의 합성이다. 여러 힘의 합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1이 요 점에 작용을 하고, 그렇죠? 이 점에 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P2가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2가 이 점에 작용을 하고, 요 점이라 합시다. 약간 위에 이 점에 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P3가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3가 요점에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작용하되 동일점이 아닌 경우, 동점 역계가 아닌 경우, 이것을 비동점 역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여러 개의 힘의 합성인 경우에는 이때 이 힘들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구하는 도해법이 있고, 해석하는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 있다. 첫 번째로 마찬가지 도해법에 의해서 그림으로 한번 구해보죠. 도해법으로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우선 이것이 이와 같이 힘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 위치도라고 그랬죠. 이것을 위치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시력도에 의해서 도해법 마찬가지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주면 된다. 알았죠? 그러므로 여기다 시력도를 한번 그려보면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 한 점에 작용되는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P1을 그대로 크기와 방향이 같게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것이 바로 P1이 되겠죠. 여기가 작용점이고, 다음에 P1의 끝에다가 P2의 시작점을 이어가지고 똑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그대로 옮겨오자. 그대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약간 더 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너무 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져왔다. 이게 P2였다. 다음에 P2의 끝에다가 P3의 시작점을 이으고 그대로 P3를 크기와 방향을 똑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쭉 가져오자. 이게 P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린다. 그린 다음에 맨 처음 시작점에서 여기죠. 맨 끝점을 이은 선분. 이것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합력 R의 크기가 되고 이 선분의 각도가 이거죠. 이게 바로 합력 R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을 요거를 시력도라고 한다. 알겠죠? 마찬가지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여러 힘의 합성인 경우에도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은 구한다. 알았죠? 시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이거는 한 점에 작용되는 경우하고 작용되지 않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크기와 방향은 구할 수가 있다. 이 길이를 그대로 눈금 있는 자로 재버리면 그게 합력의 크기가 되고, 그리고 각도기로 재면 이게 합력의 방향, 기울기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작용점은 어딘지 모르겠죠. 동일점인 경우에는 한 점에 작용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점이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위치도에서 보니까 이건 동일점이 아니기 때문에 합력이 여기 작용될지 여기 작용될지 모릅니다. 그죠? 모른다. 크기만 알지 어디에 작용될지는 아직 모른다. 여기 북은 어디가 되겠죠. 근처는 되겠다. 그런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죠. 이걸 구해줘야 된다. 작용 위치까지 구해줘야 되죠. 작용 위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연력도라고 합니다. 연력도에 의해서 구한다. 연력도는 어떻게 그리느냐? 연력도는 이 시력도에서 우선 이 P1, P2, P3가 내접하는 임의의 점을 찍습니다. 임의의 점을 결정한다. 그 임의의 점은 여기에 잡아도 여기 아무데나 이 부분에 잡아도 관계가 없고 이 사각형 안에다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다각형 안에다 잡아도 관계는 없다.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5점이라고 하고 이걸 기준점으로 일단 잡았다. 그렇죠? 잡은 다음에 이때 5점을 기준으로 해서 P1의 시작점을 잇는 선분을 긋고 이 선분을 1선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다음에 P1의 끝점과 P2의 시작점을 잇는 선분을 이렇게 그어주고 요거를 2선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다음에 5점에서 P2의 끝점과 P3의 시작점을 잇는 선분을 이렇게 그어주고 요거를 3선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다음에 이 P3의 끝점을 이어주고 요거를 4선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 위치도로 가가지고 위치도 상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이쪽으로 와서 이 2선분은 P1과 P2가 접하는 선분이죠. 이 P1과 P2가 접하는 선분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P1과 P2 사이에다가 이 2선분하고 기울기가 같게 똑같은 기울기로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동일한 기울기로 이대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러죠? 그럼 아마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죠? P1과 P2가 접하도록 임의의 점에서 2선분하고 동일한 기울기로 그어주고 이거를 2-선분이라 하자. 2선분과 2-선분은 평행한 선분입니다. 맞죠? 다음에 이 3선분은 이쪽으로 와서 이 3선분은 P2와 P3가 만나는 P2와 P3가 접하는 선분입니다. 그러므로 3선분하고 동일한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P2와 P3가 접하게 그대로 이렇게 그어주자. 그대로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3-선분이라 하자. 이 끝점에서 이은 겁니다. 3-선분이다. 3선분과 3-선분은 평행한 선분입니다. 맞죠? 다음에 여기에서 이 1선분은 P1만 접하는 선분입니다. 그러므로 1선분은 P1만 접하게 해놓고 이 1선분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대로 그어줍니다. P1만 접하게 해놓고 1선분과 평행한 선분을 그대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거를 1-선분이라고 하자. 다음에 4선분은 여기 4선분은 P4만 접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4선분과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주면 되겠죠. 4선분과 평행 P3만 접하니까 여기죠. P3만 접하면 4선분과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4-선분이라고 하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맨 처음 1-선분과 4-선분이 접하는 요점. 그러죠? 요점을 이 합력이 지난다. 알았죠? 이 점을 합력이 지난다. 다시 말해 합력이 지나니까 합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그려보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합력알이 이 점을, 이 교점을 지난다. 알겠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림을 뭐라고 하냐? 연력도라고 합니다. 연력도. 요거를 연력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연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작용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력의 작용선을 구할 수 있다. 알았죠? 이건 연력도를 위해서 합력의 연력도를 위해서 작용선을 구할 수 있다. 작용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여러 임의 합성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니까 시력도에 의해서는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 연력도에 의해서 합력의 작용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점이 아니라 작용선입니다. 알았죠? 이처럼 도해법에 의해서는 합력의 크기, 방향하고 작용선까지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작용점은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여기를 지나는 임의의 점이 바로 교점이 작용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해법이다. 여기 어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알았죠? 즉 시력도에 의해서 크기와 방향을 구하고 연력도에 의해서 작용선을 구합니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여러 임의 합성의 도해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여기를 지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보니까 이 5점을 기준으로 하는 모먼트는 바리농의 한 모먼트 중에서 뭐라 배웠습니까? 성분력 모먼트의 대수합은 합력 모먼트 하나와 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분력 모먼트는 이 P1에 대한 모멘트는 5점을 기준으로 한 P1에 대한 모멘트는 이 5점과 이 P1이 이루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곱하기 2입니다.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2이다. 맞죠? 다음에 이 P2에 대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P2에 대한 모멘트는 이 P2와 5점이 이루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의 2배입니다. 맞죠? 다음에 P3에 대한 모멘트는 이 P3와 5점이 이루는 이 삼각형 면적의 2배라고 배웠죠.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P1에 대한 모멘트는 1선분과 2선분으로 이루는 P1으로 이루는 삼각형 면적 곱하기 2고 그리고 P2에 대한 모멘트는 2선분과 3선분 P2 이 세 개가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면적의 2배이고 그리고 P3에 대한 모멘트는 P3와 3선분과 4선분이 이루는 면적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합력 R의 모멘트는 합력 R 곱하기
이 삼각형 O와 O점과 R이 이루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의 2배죠. 요놈과 같다. 맞죠? 그럼 이 삼각형 면적은 이 R과 4선분과 1선분이 이루는 면적이 되는 거죠. 삼각형 면적이 되는 거다. 이해하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므로 P1은 이 2선분과 그리고 1-선분이 2-선분과 1-선분이 이루는 이 선분에서의 P1이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P1 길이 삼각형 그러죠? 또는 여러분이 이 2선분의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3선분의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1-선분 이게 2-선분과 1-선분이다. 이것이 그대로 수평 이동해가지고 이 길이가 맞는 길이를 만나면 그러죠? 이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여기서 만난다면 바로 이 면적이 곧 방금 전에 이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입니다. 맞죠? 다음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P1에 대한 모멘트 값의 절반이다. 그렇죠? 다음에 마찬가지 즉 1과 2선분이었죠. P2는 2선분과 3선분이다. 보니까 이 P2 여기 있죠. 이 P2는 이 2선분과 3선분이 만나는 점에 작용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2선분의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3선분의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 2선분과 3선분의 연장선상에서 P2가 그대로 가가지고 이 P2의 길이로 만나는 점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평행이동해가지고 만나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삼각형 면적이 곧 여기서 이 삼각형 면적과 같죠. 맞죠? 이 삼각형 면적이 곧 이 삼각형 면적과 같다. 이것이 곧 P2의 모멘트의 절반입니다. 맞죠? 다음에 P3도 마찬가지입니다. P3는 3선분과 4선분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면적이다. 그러니까 3선분 여기 있고 4선분 여기 있죠. 요걸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면적이다. 그럼 이 삼각형 면적에다가 여기다가 연장선에 그대로 P3 가져가가지고 만나는 점 계산해서 해보면 요 정도가 될 것이죠. 이 정도. 이거와 똑같은 길이로 만나는 점을 밑변을 만들면은 이 삼각형 면적이 바로 이 삼각형 면적하고 같습니다. 약간 그림이 삐뚤어져서 그러지만은 정확히 그려보면 아마 같은 동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P3의 모멘트의 절반이다. 맞죠? 그러므로 이 합력 R은 1선분과 4선분의 이 R의 크기를 크게 방향 그대로 붙였을 경우에 그때 삼각형 면적이 바로 R에 대한 모멘트의 절반이죠. 그러므로 1선분과 4선분 맞죠? 그때 이것을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길이로 만나는 점 이렇게 구하면 이 삼각형이 바로 지금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동일한 삼각형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것과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은 1과 4가 1선분과 4선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R이 작용되고 그리고 P1은 1선분과 2선분이 만나는 교점 1선분과 2선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P1이 작용되고 P2는 2선분과 3선분이 만나는 교점 맞죠? P2는 2선분과 3선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작용되고 그리고 P3는 3과 4 P3는 3선분과 4선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작용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증명은 이렇게 했고 결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도해법입니다. 알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비동점 몇 개인 경우에는 이때는 힘의 평형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힘의 평형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동점 몇 개인 경우에는 평형 조건에 적용을 시키면 평형 조건에 적용시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수평 방향 힘의 합은 0이 돼야 되고 수직 방향 힘의 합은 0이 돼야 되죠. 이거는 다시 말해 두 개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반력의 대수합은 0이라는 말과 같다 했죠.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비동점 몇 개인 경우에는 무엇도 고려해야 되냐? 수직 수평 분력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모멘트의 대수합은 0이라고 하는 힘의 표현 조건도 고려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비동점 몇 개인 경우에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동점 몇 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점 몇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합력 R의 작용점이 5점이 바로 이 작용점이기 때문에 요놈에 대한 모멘트는 P1에 대한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고 P2에 대한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고 R에 대한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죠. 떨어진 수직거리가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요 힘의 표현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비동점 역경의 경우에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에 대한 표현 조건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알았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비동점 역경의 경우에는 이때 여러분이 이 합력 R이 0이라는 말은 뭐와 같다? 이 시력도에서 그러죠? 이 시력도에서 이 길이가 안 나온다는 말이다. 이 길이가 안 나온다는 말은 이 P3의 끝이 P1의 끝점과 만나버린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죠? 만나버린단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시력도가 폐합이다라고 했다. 알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시력도 폐합이고 시력도가 폐합일 때 힘의 평형 조건이 적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멘트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멘트에 대한 선도가 연력도였습니다. 연력도. 그렇죠? 연력도였다. 다시 말해서 모멘트가 0이라는 말은 합력 모먼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합력 모먼트가 안 나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1-3분과 4-3분이 안 나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연력도가 폐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연력도가 폐합인 경우에는 모멘트가 안 나오는, 합력 모먼트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1-3분과 4-3분이 그림에서 도시되지 않는 경우다. 닫혀버린 경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연력도 폐합이라고 합니다. 연력도 폐합인 조건이 바로 평형 조건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동점 역계인 경우에는 시력도 폐합만 고려하면 되고 요것만 고려하면 되고 비동점 역계인 경우에는 시력도 폐합과 동시에 연력도 폐합까지 모멘트 합은 이퀄 0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준다. 알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동점 역계인 경우에는 시력도 폐합 플러스 연력도 폐합이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추가된다. 이것까지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알겠죠? 다음은 이와 같은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석법이 있다. 해석법이. 그러죠? 똑같다. 해석법은 마찬가지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분해해서 해석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도 해석법에 의해서 분해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XY 좌표 평면에다가 힘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XY다. X축은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Y축은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좌표 원점 5점입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 위치도를 P1, P2, P3의 위치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P1이었고 이게 P2였고 이게 P3였다. 작용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때 작용점은 이 P1의 작용점의 XY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때 P1의 X좌표가 이것이 되겠죠? 요거를 X1. P1의 Y좌표는 이것이 되겠죠? 요거를 Y1이라고 하자. 다음에 P2의 X좌표는 여기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X2. Y좌표는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를 요거를 Y2. 다음에 P3의 작용점 여기고 P3의 작용점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X3가 되고 P3의 Y좌표는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Y3가 된다. 이렇게 X1, Y1, X2, Y2, X3, Y3로 각 P1, P2, P3의 작용점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P1의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분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평분력이 H1, 수직분력이 V1. 다음에 P2의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분해해서 할 수 있겠죠. 수평분력이 H2, 수직분력이 V2. 다음 P3의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으로 분해해서 할 수 있겠죠. 수평분력이 H3, 수직분력이 V3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이 각도가 세타1, 이 각도가 세타2, 이 각도가 세타3 이렇게 등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로 합력의 크기 R은 이코르 이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을 계산해가지고 그러죠? 루트 수평분력의 대수합의 제곱 플러스 수직분력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똑같다. 알았죠? 시그마 H는 이코르 시그마 H1 플러스 H2 플러스 H3가 시그마 H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나타냅니다. 맞죠? 다음에 시그마 V는 이코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시그마 V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 알았죠? 다음에 두 번째로 합력의 방향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는
합력의 수평분력분의 합력의 수직분력으로 똑같이 구합니다. 알았죠? 해석법은 똑같다. 알았죠? 작용점은 어떻게 구하냐? 세 번째로. 작용점은 어떻게 구하냐? 한 점에 작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용점까지 계산해줘야 되겠죠? 작용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와 같은 모멘트로 구합니다. 선분력 모멘트로 구한다. 알았죠? 선분력 모멘트 어떻게 구하냐? 이 각 P1, P2, P3의 수평분력 H1, H2, H3에 의한 모멘트는 합력의 수평분력 시그마 H죠. 시그마 H의 모멘트하고 같아야겠죠. 그렇죠? 바리농의 한 모멘트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각 성분력의 모멘트는 어떻습니까? 성분력의 수평분력만의 모멘트는 H1에 대한 모멘트는 H1 곱하기 떨어진 수직거리가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수직거리가 Y1이죠. H1 곱하기 Y1 플러스 H2에 대한 모멘트는 H2 곱하기 떨어진 수직거리가 Y2죠. H2 Y2 플러스 H3에 대한 모멘트는 H3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Y3죠. 지금 이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각 성분력의 수평분력의 모멘트에 대해서 합은 합력의 수평분력이 시그마 H죠. 시그마 H의 모멘트 왔다. 시그마 H 곱하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그마 H의 떨어진 거리가 이미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Y다. 요런 거 갖다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H1, Y1, H2, Y2, H3, Y3는 주어진 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로 구할 수 있겠죠. 모두 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Y는 합력의 Y좌표죠. 합력의 Y좌표는 어떻게 뭐냐? 그러므로 합력의 Y좌표는 이코로 양변을 시그마 H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시그마 H분의 나머지다. H1 곱하기 Y1 플러스 H2 곱하기 Y2 H3 곱하기 Y3 이렇게 구하면은 합력의 Y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 다음에 합력의 X좌표도 똑같습니다. 합력의 X좌표는 이번엔 수직분력. 이 수직분력에 의한 성분력의 수직분력에 의한 모멘트에 대해서 합은 합력의 수직분력에 의한 시그마 V죠. 시그마 V에 대한 모멘트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V1 곱하기 X1 플러스 V2 곱하기 X2 플러스 V3 곱하기 X3는 합력의 수평분력이 시그마 V죠. 시그마 V 곱하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떨어진 거리가 X가 될 것이죠. 이 X가 합력의 작용점에 떨어진 X좌표죠. 이것이 된다. 마찬가지 X는 이퀄 만약 양변을 요놈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양변을 요놈 나눠버리면 시그마 V분의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력의 X좌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력 작용점 X좌표와 Y좌표, X, Y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해석법이라고 한다. 해석법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이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내용, 기초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정의, 맞는 것과 틀린 것, 이와 같이 말로써 물어보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 실제로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얼마인지 구해라, 수치를 구해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들, 결과 공식들은 이런 공과 공식들은 물어볼 수 있겠죠. 알았죠? 그리고 옳은 말과 틀린 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동점 역계의 경우에는 시력도 폐합만 계산하면 되고 비동점 역계의 경우에는 시력도 폐합과 그리고 연력도 폐합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힘의 평형 조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여러 힘의 합성까지 했습니다.